안녕하세요. 저는 의닥터 자문의 이재환입니다. 질적 또는 양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낮 동안의 활동, 예컨대 학교 생활 등의 지장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이를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시간 모두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잠들기가 어렵거나 중간에 자꾸 깨거나 아니면 일찍 깨서 다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면 증상에 해당됩니다. 어린 아동의 불면증은요,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는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잘 시간이 되면 갑자기 물을 먹으러 간다거나 책가방을 싸는 등의 시간을 끌면서 잠자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불면증으로 진단을 내릴 때 일시적으로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적어도 3개월 이상이 지속될 때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학령기나 청소년기 학생의 약 20에서 30%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낮에 졸립다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불면증은 소아청소년기에 매우 흔한 정신건강 질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아청소년기의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온도, 소음, 조명, 잠자리의 안락한 정도, 이와 같은 수면 환경이 안정적이어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면증이 유발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실내 온도, TV 소리나 음악, 침상에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유발되는 시청각 자극, 또 정서적 자극 등은 입면을 방해하고 각성시켜서 잠이 드는 시간을 놓치게 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의 양과 시간, 카페인 복용 유무 등도 불면증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과도하게 낮잠을 자는 등 이러한 불규칙한 패턴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환경적인 원인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외에 ADHD로 불리우는 주의력 결핍장애, 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서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증상의 하나로서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공존하는 정서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꼭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기타 내과적이나 외과적으로 질병이 있을 경우에 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치료와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한 수면 시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수면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은 일정한 생체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데, 낮 동안에 쌓인 피로에서 회복하게 하고요.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신체 기능도 회복하는 역할을 수면이 하게 됩니다. 또한 낮 동안에 쌓였던 불쾌한 감정들도 수면을 통해서 정화되는데요. 이처럼 수면의 감정 조절 기능도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아주 학습, 장기 기억에 대해서도 수면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 소아청소년기의 성장 호르몬과 같은 중요 호르몬도 잠자는 동안에 분비되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수면은 우리 신체에 중요한 필수적인 역할들을 매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 신체, 감정, 인지, 집중력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성장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는 후유증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권장됩니다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수면이 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더 활발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10시간, 고학년은 9시간,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7시간 내지 9시간의 수면 시간이 적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주중에 학습이나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주말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의 차이는 1시간, 2시간 이내로 유지해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연구에 하면 고2, 고3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내로 매우 짧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수면 시간이 줄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간에 심하게 졸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15에서 20%나 되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수면 시간의 부족은 낮 동안의 졸림을 유발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낮추게 돼서 오히려 학습의 효율을 낮추게 됩니다. 이 앞선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부를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였지만 오히려 낮 동안 졸림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오히려 적정 수면 시간을 잘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간 졸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불면증 외에도 기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잠을 잘 못 자고 낮 동안에 자꾸 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앞서 불면증이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정서 장애와도 동반이 많이 된다는 점에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의 중요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앞서 불면증의 흔한 원인으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원인들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이 완화되거나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 위생이 중요한 것처럼 불면증에 대해서는 수면 위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수면 위생을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위생 중에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 낮 3시 이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낮잠을 잘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자거나 아니면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것은 불면증 유발할 수 있고 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취하고 각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주기적인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중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시계를 반복적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네, 시계를 보면서 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잘 시간을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은 각성돼서 더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같은 음료 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간식 등은 가급적 오전 중에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통상 14시간까지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 보면 오전 10시 이후에 섭취하는 카페인은 야간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4-5시간 전에는 가능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야간 운동은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이완 운동을 가볍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나 실외에서 하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침상에서는 잠을 자는 것 말고는 다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동은 금해야 됩니다. 대신에 잠자기 30분 전에 침상 밖에서 부담 없는 독서나 신체 이완을 하는 것은 숙면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침실의 소음이나 빛, 온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수면을 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잠들기 전에 과식이나 야식을 금하고 과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불면 증상으로 잠을 자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고 불안감이 심한 아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종의 잠자리 일과라는 것을 만들어주면 쉽게 잠드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 잠옷 입기, 베갯머리에 인형 정리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과 같은 간단하면서도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정해 주시고 20-30분 이내에 서너 개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과를 통해서 아동이 거부감 없이 잠자리에 들게 할 수 있고 이때 부모님들은 아동이 하는 일과에 대해서 늘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지속되면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수면위생 수칙이나 잠자리 일과 등을 학교나 가정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신다면 불면증 극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불면증의 치료법에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불면증의 치료에는 우선적으로 심리치료적 기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심리치료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증상 자체가 심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과도한 불안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생각을 교정해주는 치료를 심리치료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 각성 수준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상훈련이나 근육 이완과 같은 이완요법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리에는 TV, 컴퓨터,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동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청소년 대상 불면증 환자를 치료할 때 약물 치료는 원칙적으로 단기 치료를 시행하고요. 그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처방이 되고 치료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불면증 치료약제가 몸에 해롭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조기에 치료할 경우 치료 경과와 예후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될 경우에는 약 반수 이상에서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수면은 정신건강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은 결코 가벼운 증상이나 질환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소아청소년과 같은 성장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이지요. 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많고 조기의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면 위생이나 잠자리 일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노력으로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수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는 불면증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경쟁적인 입시 문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면 건강은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은 더더욱 우리 학생들의 수면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힘씀으로써 건강한 수면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